안녕하세요. 서울시대의학과 이상인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 전에 하는 검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검사 종류가 많은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전 정확한 검사와 수술 술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첫 번째 검사는 안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력 검사입니다. 시력 검사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맨눈 시력 검사를 하게 되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안경 교적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안압 검사입니다. 안압은 말 그대로 우리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안구의 압력이 높으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 녹내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안압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는 각막 곡률 검사입니다. 우리가 ARK라고 하는 이 각막 곡률 검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자동 굴절 검사입니다. 굴절 검사라는 것은 안경을 써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 하나는 각막 곡률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각막 곡률은 사람 눈의 검은 자인 각막이 원래 투명한 막인데요. 그 표면이 볼록하신 분이 있고 평평하신 분이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그 곡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검사이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각막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검사는 굴절 검사입니다. 굴절 검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확한 안경 도수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안경을 끼웠을 때 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대 교정 시력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쟀던 맨눈 시력과는 대조적인 개념인데요. 잘 맞는 안경을 썼을 때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다섯 번째 검사는 광각 안저 촬영 검사입니다.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는 신경이 얇게 펼쳐져 있는 막이 있는데, 이걸 망막이라고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검사를 안저 검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망막에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백내장 환자의 광각 안저 촬영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찍혀 있는 것은 백내장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백내장이 심하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밖을 쳐다볼 때도 뿌옇게 보이지만, 저희가 눈속을 촬영할 때도 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뿌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 백내장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사는 안구 광학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OCT라고 부르는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은 CT나 MRI처럼 조직의 단면을 보는 검사로 크게 두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녹내장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신경 쪽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하면 단면을 봤을 때 녹내장이 있으면 시신경이 얇아지는 소경을 보입니다. 뇌나 신경계에 오래된 이상이 있어도 어느 정도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같은 광학 단층 촬영 중에 황반이라는 부위, 즉 시력의 제일 중요한 망막의 중심이 되는 황반을 촬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소견이 정상적인 황반 소견이고요. 이 촬영을 통해 황반 변성이나 망막 부종, 망막 점막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를 수술 전에 알아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예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사는 각막 지형도 검사입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는 지도에서 산의 높낮이를 표시할 때 등고선과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막은 겉으로 보면 공처럼 구형으로 매끈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분의 오른쪽 눈이 빨간 선 방향으로는 각막 표면 굴곡이 가파르다는 뜻이고요. 파란 선 방향으로는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굴곡 차이를 각막 난시라고 표현합니다. 각막에 난시가 일정량 있게 되면 백내장 수술에도 난시가 남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려면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난시용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정체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도 이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검사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IOL 마스터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는 꼭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통해 우리 눈에 혼탁한 수정체가 제거되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수정체 역할을 대신해줄 인공수정체, 즉 안내 렌즈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된 공식으로 다양한 인공수정체의 도수에 따른 환자의 수술 후 굴절력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인공수정체와 그 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확한 렌즈 도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검사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측정되는데요. 먼저 눈의 안축장이라고 해서 안구의 앞뒤 길이를 측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안구의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인공수정체가 어느 위치에 고정될지를 예측하는 수치를 측정하여서 공식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검사는 각막 내피세포 검사입니다. 각막 내피세포는 각막에 포함된 수분을 흡수하여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치는 내피세포 숫자이고, 정상치는 단위 면적당 보통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인데요. 이 환자의 왼쪽 눈 검사를 보시면 2,155개라고 찍히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피세포가 1,500개 미만이나 특히 1,000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오른쪽 눈을 보시면 세포가 1,200개 정도 측정되는데, 왼쪽 눈에 비교했을 때 세포의 크기도 확연하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포의 수가 적고 크기가 커져 있고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각막 내피세포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수술 후에 각막의 붓기, 부은 정도가 천천히 빠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시력 회복이 잘 안 되고요. 붓기가 몇 달 이상 안 빠지게 되면 각막 부전이 오면서 각막 이식 수술이나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서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검사는 망막 전이도 검사입니다. 망막 전이도 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력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전기 자극을 주면 망막에서 이를 인식하여 특정 파형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망막의 파형이 정상인데 문제가 있는 분은 이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망막이나 시신경에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백내장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시력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전에 받아야 할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 전에 많은 검사를 받게 되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의 결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 많은 협조와 환자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